천덕꾸러기 애물단지였던 이 오피스텔을 좀 정리를 함으로써 어려웠던 분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할까 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때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도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자 이런 내수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해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사이트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기획재정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뉴스에서 보도자료, 참고자료 있죠. 항상 보도자료에 나오죠.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3월 29일 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3월 29일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첨부 자료가 여기 3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 내수 활성화 대책 배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날 나온 대책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네,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내놓았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피스텔에 관련된 내용으로는요, 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부분과 들어가지 않은 부분, 금융 쪽에서 우리한테 좀 이로운 부분은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놨고 우리한테 좀 이롭지 않은 부분은 또 주택수에 들어가게 해놨고 우리에게 좀 불리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 천덕꾸러기 애물단지였던 이 오피스텔을 좀 정리를 함으로써 이 주택의 매도 매수를 좀 원활하게 하고자 이 방안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 대출에 관련된 것인데요. 주거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 시 실제 약정 만기를 반영하도록 하여 일반 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5월 초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초라고 기재를 해놨네요.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현행에서는 주거용 등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엄연한 비주택입니다. 그래서 대출 만기가 일가할 8년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DSR 산정 시에 동일 가격 아파트보다 굉장히 불리했어요. DSR에 적용이 됐죠. 예를 들면 연소득 5천만 원일 때 2억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매입 시 대출 1억, 연이율 5%인 경우에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대출 만기 8년이잖아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했을 때 DSR에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DSR 30.4%.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 만기 30년으로 했을 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 시에는 이 DSR이 12.8%밖에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DSR이 또 아파트와는 또 다르게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불리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변경 시 봤더니 DSR 산정 시 일시상환 대출은 8년 만기 적용을 그대로 합니다. 하지만 분할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주택처럼 30년 만기 적용을 해주겠다. 그러면 DSR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막 오피스텔을 매입하세요, 오피스텔에 투자하세요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정말 애물단지처럼 이 오피스텔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서 DSR도 꽉 차고 또 주택수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주택을 매입하기도 굉장히 또 어려웠던 분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이런 기회가 또 오네요. 오피스텔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내용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입니다. 하지만 또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DSR은 아파트, 실제 주택처럼 적용을 해주지 않았던 부분들을 5월 초부터는 만약에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아파트와 동일하게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적용을 했을 때 DSR을 낮춰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이 부분이 더 저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주거 용도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문제는 근본적 중과제도 개편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 중간중간에 오피스텔이 끼어 있으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그 다음번 주택을 구입할 때
물론 공주가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취등록세 중과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내가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취등록세가 8%, 12% 이렇게 적용이 되었어요. 자,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단일세율입니다. 4.6%. 왜? 비주택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4.6%라는 단일세율 적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 끼일 때는 주택세 또 포함을 하는 거죠.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 봤을 때에는요,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문제를 근본적 중과제도를 개편하겠다. 중간중간 끼어있는 이런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오피스텔 때문에 그 다음 주택 중과로 인해서 접근을 못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오피스텔은 아파텔도 포함이 되죠.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때요? 아파트의 대체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승장 때 아파텔에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제 얼른 5월달부터는 이런 부분들 많이 좀 풀어줘서 주택의 대체 상품인 아파텔 또한 매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해결이 됐을 때 어떤 분들이 좋으냐, 기존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임대를 줘서 나는 월세로 옮겨갔다, 이러신 분들 있죠. 근데 내 집이 있다가 임차인으로 또 거주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텔, 내가 거주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아파텔을 또 매입하셔서 또 경매로 낙찰을 받으셔서 편안하게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실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오피스텔에 굉장히 단점이 되었던 이런 대출 부분 DSR을 기존 아파트처럼 적용해 주겠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런 대책 방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할 때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이런 대책 발표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알고 앞으로 꾸준히 투자하시면서 부자 되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공부가 많이 되셨나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과 함께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다음에 봐요.